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1장 가능한 모든 비난과 그 결과들을 나열해 보면 아마도 긴 목록이 만들어지겠지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제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 경멸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비난이다. 균형력의 작용에 의해 당신도 비난받는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실된 조화를 회복하는 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당신은 불황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집과 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균형은 그런 식으로 복구된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경멸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불의의 사고가 마련되어 있을지 모른다. 알코올 중독자와 약물 중독자를 경멸하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인생의 여러 환경 조건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당신만은 반드시 피해가라는 법이 있는가? 어떤 이유에서건 직장의 동료들을 비난하지 말라. 최선의 경우 당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당신이 전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를 비난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좋음과 나쁨을 심판하는 척도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놓일 것이다. 당신은 부정적인 에너지까지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거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다. 자만심으로 우쭐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 또는 소박한 성취에 대해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만 균형이 깨진다. 바로 그럴 때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은 허영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균형력의 작용에 의해 역시 큰 코를 다치는 일로 나타날 것이다. 경멸과 허영은 인간의 악덕이다. 동물들은 경멸과 허영을 모른다. 동물들은 한목적적인 의도의 안내를 받아 완벽한 자연의 의지를 실현한다. 생각하는 인간보다 야생의 자연이 더 완벽하다. 모든 육식동물이 그렇듯이 늑대는 먹잇감을 향해
증오나 경멸을 느끼지 않는다. 햄버거를 향해 증오나 경멸을 느끼려고 해보라. 그러나 사람들은 순전히 잉여 포텐셜 위에다 서로의 관계를 쌓아 올린다. 식물과 동물의 위대함은 그들이 자신의 위대함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의식은 인간에게 유용한 장점들을 많이 가져다 주었지만 허영심, 경멸, 죄책감과 열등감 등 이 같은 해로운 쓰레기들도 함께 주었다. 우월감과 열등감. 우월감과 열등감은 둘 다 아주 전형적인 의존적 관계다. 당신의 자질은 다른 사람의 자질과 비교된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에너지의 차원에서 당신이 자신의 우월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든 남몰래 혼자서 즐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우월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의 미움만 살 뿐 좋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잘난 점을 내세운다면 당신은 억지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은 비록 그것이 온전히 표현되지 않은 오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이 경우에 균형력은 항상 큰 코를 다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자신을 주변과 비교할 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자신의 잘난 점을 입증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제 잘난 기분은 환상이다. 그것은 밖으로 날아가려고 유리창에 계속 몸을 부딪히는 파리와도 비슷한 꼴이다. 바로 그 옆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말이다. 우리가 제 잘난 모습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을 때 에너지는 인위에 의해 생겨난 잉여 포텐셜을 지탱하는 데 사용된다. 그와는 반대로 자기 완성은 진정한 미덕을 길러주고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시키지 않는다. 해로운 잉여 포텐셜도 생기지 않는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는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상당히 강한 포텐셜을 지탱할 만큼 많은 에너지다. 여기서 에너지를 어떤 쪽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도가 큰 역할을 한다. 목표가 미덕을 얻는 것이라면 그 의도는 그 사람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목표가 세상에 자신의 훈장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진창에 빠진 자동차처럼 될 것이다. 아무리 밀고 당겨봐도 꼼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너지 장애 불규칙성을 일으킨다.
세상은 휘황찬란한 훈장에 놀라 흔들리고 그 결과로 균형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균형력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균형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주변 세상의 길을 살려주거나 아니면 이 턱없는 스타의 광채를 꺼버리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물론 첫째 방법은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래서 둘째 방법만 남게 된다. 균형력은 무수한 방법으로 광채를 꺼줄 수 있다. 그 기고만장한 사람에게서 훈장을 빼앗을 것까지도 없다. 그를 혼내려면 불쾌한 일을 하나 만들어 선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흔히 불쾌한 일, 문제거리, 장애물 등이 모두 불가피한 세상의 일부라고 여긴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필수적인 평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놀라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세상은 당연히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사실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왜 내게 일어나는지를 순전히 논리적인 사고로서는 알아낼 수 없을 때가 많다. 대다수의 문제들은 균형력의 이런저런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균형력은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당신은 바로 자신이 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문제거리를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단지 균형력의 작용일 뿐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잉여 포텐셜을 유지하려는 막대한 노력으로부터 해방되면 당신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단지 헛되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균형력의 방향을 돌리는 데도 쓰이고 있다. 그러니 파리처럼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 대신 좋고 나쁨의 척도에서 우월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기를 그치고 미덕을 기르는 쪽으로 의도를 보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균형력의 영향에서도 해방된다. 문제거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자신의 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